네,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장진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신장개혁 법률사무소 시간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짧다는 출연자분들의 불평불만을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바꿔봤어요. 네. 아, 그런 불만이 많았군요. 출연자보다는 네. 아마도 청취자분들이 네. 여러와 같은 맞아요. 응원과 좀 더 싸워라라는 맞아요. 말을 해서 네. 그런 걸로. 네, 그렇게 뭐 네. 치장을 하죠. 네. 네. 신장개업 시간이 기본적으로 좀 짧아서 사실은 네. 얘기하다가 다 못하고 중단하고 또 이제 다음 시간을 기한 일이 많았었는데 네. 오늘 뭐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겠죠? 네, 장지현 변호사님 뭐 해보죠, 뭐. 한번 네. 해볼까요? 근데 뭐 출연료도 올려주나요? 그거는 저희 제작진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 중이니까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KBS 드라마 출사표라는 드라마가 내일 방영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정치 편향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등장하는 보수 정당 소속 의원들만 갑질, 성희롱 이런 논란에 연루되면서 부정적으로 묘사돼 있다. 이게 미래통합당의 주장인데요. 이 통합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셨던 우리 장지영 변호사님,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하고 제 출마하고 뭔 상관이? 아니 그냥 통합당 같은 단어가 나와서 엮어봤습니다. 글쎄요, 뭐 네. 갑질, 성희롱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제가 소속된 미래통합당이 과거에 이런 이제 논란들이 많이 있었죠. 네네. 실제로.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도 맞고, 뭐 그런 것들을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가장 최근에 이제 뉴스들은 어땠는가 한번 네. 생각해 보면 뭐 작년부터 이제 조국, 그 다음에 최근에 윤미향, 네. 또 오고돈 부산 전 시장 성추행이죠. 네네. 또 좀 가장 최근에 또 이상직 의원, 뭐 이런 그 다 민주당 쪽의 사람들이죠. 네. 그런 분들이 이런 이제 불미스러운 뉴스의 주인공들이 꽤 쭉 돼왔어요. 가장 최근에는 오히려 미래통합당 쪽의 인사들은 잠잠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는 네. 이제 만약에 저는 이 드라마 작가가 의도를 하고 이런 프레임을 짰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만약에 의도를 하고 이런 프레임을 짰다면 저는 시청자들로부터 그래서 외면당할 거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태하고 동떨어진 얘기거든요. 상황 설정이. 그래서 저는 뭐 미래통합당이 여기서 뭐 발끈하긴 했지만은 네. 그럴 필요가 없다. 시장이 외면할 거다. 네, 시청자들이 외면할 거다. 네. 그렇게 봅니다. 신유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 논란. 드라마 가지고 이렇게 막 네. 정당에서 논평을 드라마가 내고. 아직 시작되기도 전이라서 네네. 어떤 내용을 펼칠지 모르겠지만 그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 부분을 보고 좀 그렇게 기분이 나빴던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사실은 이 등장인물 중에 뭐 다같이 진보당이라는 그 출신의 그 여자 주인공 그분도 뭐 굉장히 그러니까 소통의 여왕이 아니라 네. 쇼통의 여왕이다라든지 뭐 그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더라고요. 같이 묘사가 돼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드라마라는 건 어차피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거는 정치 풍자라든지 비판, 뭐 비평 이런 것에서 좀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특색을 놓고 딱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한다면 뭐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들로부터 받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만 보지 말고 드라마를 한번 보고 정말 어떤지를 평가해야 될 텐데 이 여주인공은 사실 무소속으로 나오는 네네.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양쪽 진영을 모두 이제 뭐 문제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네네. 주인공 설정이 돼서 그 실제로 내용은 그렇지 않을 건데 아무래도 통합당이 지금 국회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통해서 어떤 주목을 받으려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도. 제가 네. 봐도 별로 이렇게 발끈하는 건 괜히 이 드라마 띄워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모르시는 분들도 알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통합당은 당 미디어국 차원에서 KBS에 대한 고발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라는 단어를 썼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오바죠. 오바다. 이거 이게 어떤 미래통합당을 딱 지칭해가지고 뭐 명예훼손적인 무슨 내용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문제를 삼을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뭐 은유 내지는 창작의 범위 내에 있는 거잖아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범주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거 가지고 저는 발끈하는 거는 되게 좀 하수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저는 한 가지 좀 찜찜한 부분은 있어요.
진보 쪽의 당 이름이 뭐 다 같이 민주당이잖아요. 아니 다 같이 진보당. 네. 그러니까 다 같이라는 말이 이제 더불어하고 연상되는 네. 그런 비슷한 단어를 왜 썼냐?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있었나? 예, 오해를 네.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니냐라는 점은 저는 비판할 점이 있다고 보고. 네. 그러니까 북한이 오늘 뭐 신통하다, 참 신통하다 이러면서 응원을 한 거 아니에요. 이 대회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가 여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참 신통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북한도 그런 프레임은 일단 동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보기에도. 그러니까 그런 오해 섞인 일을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저는 이 와중에 북한이 왜 이렇게 끼어들었을까 좀 그게 좀 의문이긴 한데 어찌 됐든 2010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드라마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두 분 생각보다는요 진지하게 가는 것 같아요. 통합당이 이렇게 또 문자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거예요. 네, 관련해서 드라마 제작진은요 이 편향된 프레임으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등장 인물 소개 문구를 일부 수정했다는 말씀 참고로 전해드립니다. 네, 주제를 좀 본격적으로 바꿔서 가보죠. 이 검언 유착 의혹 이 사건을 두고 지금 검찰 내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네. 네. 전문 수사 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이 외부 두 기구가 동시에 소집된 상황인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신유리 변호사? 이게 헷갈려요. 여러 가지 막 네. 기구들이 나오니까. 네. 네. 이 전문 수사 자문단이라는 거는 2018년도 이제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되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냐, 수사 외압이 있었냐 이거에 대해서 뭐 수사팀과 지휘부가 이제 상충되자 그런 거에 대해서 기소라든지 그런 의견을 내와라라고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수사가 전부 마무리가 되고 수사팀에서 기소 의견을 내자. 기소 의견이 맞는지 전문 수사 자문단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받자라는 취지였는데 지금 수사 초기인데 수사 중인데 뭐 수사상에서 아직 다 밝혀야 될 부분도 있고 보안상의 문제도 있는데 지금 미리 전문 수사 자문단을 꾸린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고 무엇보다 피의자 측에서 지금 진정을 통해서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피의자가 이런 전문 수사 자문단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진정을 통한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과연 이 수사 자문단이 꾸려질 것인가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면 바로 각하해버리면 되는데 이거를 또 부장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실제로 부장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전문 수사 자문단이 꾸려지는 결정이 내려진 모습도 아니라 또 굉장히 또 윤석열 총장이 이제 독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꾸려지는 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사실상 6월 4일 날 그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로는 이 수사에 대해서 손을 떼겠다라고 했는데 윤 총장의 입장이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사 자문단을 꾸리는 데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런 부분이 핵심은 굉장히, 이 전문 수사 자문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피의자가 요구해가지고 꾸려질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진정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걸 굳이 꾸린 이유가 더군다나 이 자문단이라는 거는 검찰총장의 영향력이 상당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꾸려진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여기 또 수사심의위원회가 또 꾸려져요. 이거는 뭡니까? 수사심의위원회는 아무래도 전문 수사 자문단이 꾸려지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외부에서 공정성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자 해서 이철 전 대표가 신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권이 있거든요. 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미 한번 신청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위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했고 그래서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도 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측에서 한쪽은 그 채널A 이모 전 기자는 이 전문 수사 자문단을 뭐 진정 형식으로 해서 요구했고 꾸려졌고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맞불 형식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장재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헷갈려 죽겠어요. 저도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대체 이게 뭔지 이름도 어려워요. 뭐 전문 수사 자문단, 수사심의위원회 처음 듣는 얘기들이 저도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헷갈릴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글쎄요, 저는 조응천 의원 말대로 정말로 이게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낯선 광경, 그 표현대로. 근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이 전문 수사 자문단
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전문수사자문단은 그 규정에 보면 네. 피의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피의자가 신청할 수 피의자가 있다. 네. 그리고 변호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렇게 몇 조냐면은 3조에 네. 그 규정 그 검찰청 규칙인데 네. 대검찰청 규칙인데 이제 3조에 직권이나 그러니까 검사가 직권으로 하거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네, 그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해서 네.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무튼 그거는 뭐 좀 지엽적인 거고. 네네. 일단은 지금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에 항명 같이 한 건데 그런 일도 초래를 했고, 네. 근데 또 중앙지검에서 이의 제기한 내용이 일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문 수사자문단하고 수사심의위원회가 두 개가 다 돌아갈 때 그 구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결론을 또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네네. 네. 그랬을 때 이게 대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되는 거예요. 국가 수사 절차인데 굉장히 되게 아주 혈세도 많이 들어가고 네. 공무원들도 많이 투입돼 갖고 중요 사건에 대해서 이런 혼선이 빚어지면 네. 이거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 거는 정말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을 잠깐 참고 삼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해달라면서 대검찰청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부에서 싸움이 난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검언 유착 그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자문단이 꾸려지니까 본인들 수사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면서 대검찰청에 공개적으로 이의 제기를 했고 수사 자문단 위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됐다 이렇게 강력하게 성토를 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네. 이 수사자문단의 위원을 구성하려면은 수사팀이 의견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상 수사팀과 협의하여 이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사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이콧하는 취지로 네, 네. 위원 구성에 협조하지를 않았고요. 대검에서는 오히려 의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자문단을 구성 완료했다라고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대검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수사팀에서는 아니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다시 공식적으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네. 지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서울중앙지검 그 수사팀이 그 대검 측에 요구하는 게 특임 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임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면 이를 담당할 특임 검사를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가 연루돼 있는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특임 검사처럼 취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참. 뭐 이렇게까지 하나요? 곧 공수처 도입될 텐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떠나서 이게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갈등이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더 격화되는 이제 그런 양상이잖아요. 네. 근데 법무부 장관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제 같은 편인 걸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검찰 내에서의 이런 진영 싸움, 네. 뭐 이런 걸로 지금 격화되고 있어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건 정말 우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누가 옳고 그르냐 이런 걸 떠나서 말이에요. 이 상황 자체가 매우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거고요. 저는 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네. 지금 우리가 말로도 처음 들어보는 수사심의위원회, 전문수사자문단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 만들어졌냐면 201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네네. 그때 문재인 정부가 한참 검찰개혁하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 압박하고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그 당시는 문무일총장 때 만들어졌습니다. 2018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작년?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막 드라이브를 할 때였죠.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검찰권을 견제한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런 외부 인사들로 그렇죠.
네. 검찰권을 견제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만든 제도들이에요. 내부 자정 그 효과 뭐 누리기 위해서 사실 취지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결국은 네. 검찰에 대한 불신 네, 여기서부터 나온 제도들이죠. 그렇죠. 네. 그 불신을 이런 식으로 좀 해소해보자 네, 네. 라는 취지인데 자 보세요.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무슨 주문처럼 뭐 건들기만 하면 검찰 개혁이 튀어나오지만 그 실체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검찰 개혁이란 미명하에 만들어진 이 조직들이 과연 처음에 의도한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그것만 봐도 지금 검찰 개혁이란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이 제도를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악용해서 또는 삼성 측에서 보면 이용해서 활용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 수순으로 수단으로 쓰고 있잖아요. 네, 수사심의위원회. 네, 수사심의위원회가 이것이 이 제도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이런 걸 예상을 했을까요? 이걸 바라고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오히려 반대였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처음에 예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결과죠. 제가 공수처에 대해서도 계속 그런 비판을 했는데 공수처도 지금 이 정권이 바라는 바가 있을 거예요.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절대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감히 예언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조직 논리라는 게 그 설립 취지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아마추어들이죠. 그러니까 검사라는 프로들에 비하면 이런 외부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적인 선수들을 견제한다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네. 저는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아마추어적이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이런 혼선들을 빚게 된 배경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 변호사님. 네. 이 전문 수사 자문단은 그 검사 사실은 내부적인 검사도 이제 구성원에 참여가 되고요. 네. 그 외부 위원 참여가 되는데 네, 네. 이때 당시에 이 문물 총장 때는 검찰 개혁이 법으로서 뭐 다른 뭐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 지휘부와 수사팀이 갈등이 있을 때 이 네. 갈등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네. 그 당시에도 이미 검찰총장의 어떤 영향력이 네. 많이 들어간 왜냐하면 이 총장이 임명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이 그 영향력 안에 있던 그 자문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윤석열 총장이 더 비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강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더 많은 의혹을 낳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장진영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신장개업 법률사무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신장개업 법률사무소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장진영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검찰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SNS로 계속 검찰을 저격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 사실은 기존에는 네. 역사상 말씀드리면은 뭐 법무부 장관이 다 이제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서로 다툼의 여지가 없었고 이제 거의 한편으로 검찰이 수사권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전폭적으로 지지하거나 네. 응원하거나 검찰의 독립성, 외청으로서 독립성을 보장해달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라고 하는 목소리를 맞춰서 냈는데 지금 이제 계속하여 그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는 아마 전 국민이 피부로 느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검찰 내부적인 자정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 검찰 내부의 어떤 아니면 전관이라든지 검찰 출신 전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든 덮고 예를 들면 뭐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 네네. 우병우 사건 같은 경우 계속하여 검찰 출신들은 어떻게든 무혐의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구속영장도 청구가 안 되고 네. 모울상 고래고기 사건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자정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외치는 거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드디어 이제 검찰 출신이 아닌 뭐 오히려 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뭐 판사 출신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을 세우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멈추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뭐 감싸기식의 의혹이 네네. 있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라는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검찰 개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 정부 들어서 아마 제일 많이 나온 단어 하면 검찰 개혁이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하고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뭐 입만 열면 창조경제였는데 창조경제가 뭐냐? 그러면은 별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검찰개혁 뭐가 핵심이에요? 뭐가? 방금 말씀하신 건 전관에 대한 전관 예우 철폐 이게 그러니까 핵심입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든 수사를 한다거나 경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아예 안 하고 뭐 압수수색 영장 당연히 청구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사가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견제할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이 강조되는 거죠. 검사 내부의 문제를 수사하거나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까? 신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검찰 개혁의 요체가?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검찰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권력이 과연 영장 청구권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소권, 기소 독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당초에 역사적으로 경찰에서 그런 견제를 갖지 못했잖아요. 다른 나라랑 달리 이제 예전에 그 친일파 이런 논란 때문에 경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게 막대한 권력을 쥐어지고 계속해서 그것이 견제됨 없이 그 공고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사의 성역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수사의 성역이 검찰 내부 쪽으로 가면 절대 지켜지지가 않는 거죠. 저는 그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특히 뭐 변호사로서는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검찰 힘 너무 세고 과도하죠. 문제는 방향과 그 수단인데요. 무엇을 위한 검찰 개혁이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국민들을 위한 검찰 개혁이다 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죠? 근데 지금까지 조국 민정수석 이후에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서 시행했던 제도들을 쭉 보면 과연 이게 국민들을 위한 검찰 개혁인지 아니면 정권을 위한 검찰 개혁인지 저는 뒷부분에 훨씬 더 강조점이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이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이 정권의 검찰 개혁은 실패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글쎄요. 제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거는 포토라인 금지. 네? 그래놓고 자기가 이제 제1차 수혜자가 됐죠. 자기 가족이. 그런데 그거는 일반 국민들 중에 포토라인 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일반 국민들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우리 형사부에서 취급하는 검찰에서 말하는 잡스러운 사건들. 그러나 우리 국민들 내 앞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가 관련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영향이 별로 없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우리 국민들한테는 뭐부터 안 되고 있냐면 자기가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자기가 고소당한 내용 고소장조차도 지금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네? 자기가 왜 고소가 당했는지 왜 나를 검찰에서 부르는지 내용을 봐야 가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거예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거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런 기초적인 부분 국민들의 실생활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을 개혁하려는 것이 진짜 검찰 개혁인데 그 부분들에는 논의가 없고 정권이랑 관련된 권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그 검찰 개혁이란 단어를 해석하는 스펙트럼도 각각 다를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검찰이 직접 연루된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변호사님 양쪽 다 느끼는 그 전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제 국민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박지원 전 의원이 말씀하셨죠. 검찰은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거,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거 외에는 다 할 수 있다. 그 권력을 해체하자는 거잖아요. 저희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100분 토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 개혁까지는 너무 멀고 이재용 부회장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아시죠. 전재민 기자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수사심의위원회 지난주 금요일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했어요.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불기소 권고는 할 거다라는 건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수사 중단까지 할 거라고는 정말 예상 못했는데 저는 이거는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정말 오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영장 심사에서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라는 뜻이에요. 그
범죄 사실이 소명이 안 돼서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냥 사실관계 소명됐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법원이 이게 범죄가 소명됐다라고 얘기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 기록을 그 방대한 기록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몇 시간 정도 설명을 들은 일반인들이 수사 중단까지 공고하는 건 정말 저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이 나오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네, 신유진 변호사님. 네, 이게 이제 의견서가 한 50페이지였다고 해요. 근데 네. 실제로 이 사건의 기록이 2만여 장이고 하는데 이거를 뭐 당연히 볼 20만 장 아니었어요? 20만 20만 장. 예, 장. 네. 20만 장. 그걸 몇 시간 만에. 예, 네.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50여 장의 의견서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삼성이 원하던 바였다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검찰이 아무래도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검찰이 어떻게 보면 개혁을 지금 우리는 뭐 다 국민이 바라고 있는 입장에서 검찰이 살 길은 이 수사를 이거를 잘 마무리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담을 안고서라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마무리를 하고 기소하고 유죄 판결까지 받는 것만이 검찰이 살 길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법원이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라고 했던 사건을 이거를 중단해서 포기한다. 그건 검찰이 검찰이 아니다라는 네. 걸 네. 선언한 것밖에 안 되죠. 오히려 명운을 걸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네. 검찰은. 이건 네.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명운 걸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가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어쨌든 의식을 하게 되는 상황, 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당연히 노렸던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앞으로 그 여론이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먼저 결정을 내려주니까 또 여론도 뭐 어떻게 저는 출렁일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지금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 범죄 사실을 너무 묻는 게 아닐까. 네. 외부적인 뭐 지금 현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코로나 뭐 등등. 삼성이 네. 닥친 위기라든지 전 국민에게 뭐 미쳐 있다, 영향이 미쳐 있다라든지 네. 이런 것을 볼 게 아니라 법원에서 검찰이 판단할 거는 범죄 사실입니다. 네. 범죄 사실에 집중한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은 나중에 양형 부분에서나 뭐 참작될 수 있을까? 재판에 뭐, 가서. 예. 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오늘 토론하셨습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저는 사실은 오늘도 모자라요. 예, 네. 그래도. 검언 유착에 대해서 네네.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네. 이 진상 조사 보고서 이 부분도 이제 들고 오셨어요. 꼼꼼하게 살펴보고 왔는데 네. 시간이 더 필요하겠네요. 역시 우리는 항상 100분을 필요로 하는 토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표는 100분. 네, 1013번님 두 분은 30분도 역시 빠듯하네요. 100분 토론에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고요. 오늘 신장개혁 법률사무소는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지정 변호사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